전락현상. 예. 그래서 얘는 초기에 안 나타나고 얘만 있는 거예요. 얘하고 저항값만, 저항하고 얘만 있는 거다. 그랬을 때 이 초기에 임피던스를 물론 이제 저항하고 리액턴스 할 건데, 사실 저항값은 교류에서는 구리에 있는 저항은 압도적으로 얘가 더 커요. 보통 얘를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아니고 이 리액턴스, 즉 그 리액턴스 중에서도 루스 리액턴스는 항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 3 사이클이 지나야 그때 이제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압은 그대로일 거고요. 처음엔 누설 리액턴스가 있다가 2, 3 사이클 뒤에 반작용이 딱 들어오니까 값이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때를 보통 전격 전류 20배니, 뭐 25배니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때는 40배. 최초에는 막 그렇게 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 특이한 거, 바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들어왔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이야기된 대로 다시 하자겠습니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변압기 할 때 변압기를 했을 때 1차 저항과 2차 리액턴스를 1, 2차를 다 합쳐버려 그렇게 표시할 거고요. 자, 단락 시험할 때는 얘를 가변시켜 가지고 전압을 조금만 줘도 전격 전류가 나옵니다. 왜냐면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이건 이해하시죠? 부하했을 때, 부하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격 전압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부하 다 이거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10A 나왔다. 그럼 얘가 없어버리면 10A도 커지는 거죠. 이 부하를 없애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단락사고 똑같은 거니까 큰 전류가 확 흘러버리니까 타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미리 셔틀을 내놓고 얘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전압을 조금씩 올리면 어느 순간 전격 전류 값이 딱 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압계로 여기 전압을 딱 쟀을 때 이 전압이 바로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하다라고 해서 짧게 줄여서 그냥 임피던스 전압이다. 그냥 변압기 임피던스라면 될 것을 그냥 어렵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압 변동률이라는 거.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에다가 그다음에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을 뺀 거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이 값이라는 거죠. 이 값.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전격 전압의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그대로 똑같이 써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전격 전류가 흘러갈 때 여기 전압이 VS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진짜 전격 전압을 가해버리면 이때 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르겠죠. 그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변함없고 전류가 큰 전류를 우리가
단락전류라고 해서 셔트 커런트에서 그냥 쓸게요. 단락전류 할 거고,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값이죠. 어차피 당연한 얘기예요. 증거도 그대로 다 쓸 거니까. 그럼 다시 아까 우리 전압변동률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압변동률이라는 것은 ZS에 IS에 ZS에 IN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럼 어쩌면 전압변동률이 또 지워버릴까요? 이거 지워버릴까요? 이거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돼서 얘만 따로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라고 하면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라고 하면 그럼 5%만 갖추고 수치 가지고 사고 터지면은 전격의 20배가 흐르는구나. 퍼센트 임피던스가 4%다. 몇 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고 터지면은 25배. 퍼센트 임피던스가 3%다. 그럼 사고 전류는 전격의 33배. 뭐 이렇게 터진다는. 그리고 얘를 뒤집어 엎어버린 게 전격전류하고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린 것을 단락비라고 해요. 단락비라고. 그냥 쓰면 될 것을. 이렇게 놓으면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단락비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서로 반비례다.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이거 중간에 잘 모르겠다. 이건 기억하시면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은 뭐냐? 바로 단락전류하고 전격전류의 비다. 그리고 여기다가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만 때려 곱하면 또 뭐가 돼요? 얘는 변압기 내부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거고, 얘는요 전격 전압. 그래서 말 돌리는 겁니다. 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인트는 단락비랑 퍼센트 임피던스랑은 역수관계로 써버린다. 좀 개념이 어려워서.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되게 개념이 쉽습니다. 설명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일단, 발전기는 물레방아가 있고, 즉, 수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소가 있고, 뭐 그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겠죠. 특히, 물 끓여서 하는 발전소. 그냥 물 안 끓이고, 물 그냥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발전소. 그러면, 두 개의 구조는 틀려야 됩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물레방아니까 이렇게 돌 거고요. 그 다음에 터빈으로 쓴 건, 즉 수증기 이용해서 쓸 거는 엄청나게 빨리 돌릴 수 있죠. 힘이 좋으니까. 그러면 물레방아로 쓰게 되면은 아까도 봤지만 일단 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석을 엄청나게 넣어야 되죠. 자석을 엄청나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석을 뭐 100개, 200개씩 집어넣으려면 물레방아 사이즈가 이거라면 터빈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터빈은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뭐 초당 30회전. 그러니까 얘가 커버리면요, 덩치가 커져버리면 이 주변 속도가 되게 커져버리니까 철심각 거기 권선 넣어놓으면 그게 날아가 버릴 위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터빈은 고속 회전하니까 즉 이 온통의 반지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차는 자석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걸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수백 많이 엄청나게 쪼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용량이라고 했을 때 얘는 한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얘는 길게 뽑아야겠죠. 고속. 왜냐면 이제 동일한 전압을 얻으려면은 전압이라는 것은 사정사사폰인데 주파수는 일정한 다 놓고 둘 다 지금 60Hz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물레방아는 자석이 원래 많은 애고 자석이 크겠죠? 그 다음에 얘는 자석이 작은 애죠. 터비는.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키워야 되겠죠. 즉 얘는 많이 감아야 돼요. 길게 해주면서 많이. 구리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터비는 구리를 많이 넣어야, 즉 권수가 커야 되니까 구리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물레방아는 자석이 원래 많으니까 구리를 조금만 넣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물레방아를 자석이 많이 들어가 있죠. 철이 많이 들어가 있죠. 철기계라 하고, 그 다음에 터비는 구리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동기계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레방아는 이거 볼록볼록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터비는요, 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회전하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매끈해야 되니까 터비는 원통형이라고 할 거고 물레방아는 비원통형. 또 다른 말로 물레방아는 덜극 튀어나왔다고 해서 돌출됐다고 해서 덜극. 그러면 이제 터비는 비돌극. 서로 말 바꿔가면서 이 용어들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물어봐요. 네. 그래서 비돌극형 발전기면 얘가 터빈 말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게끔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특징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물레방아는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왜 작을까요? 임피던스라는 것은 구리에 있는 임피던스 말하는 거예요. 구리에 있는 거. 얘는 구리가 작죠. 권선이 작다는 거예요. 권선이 작으니까 얘는 작고, 반대로 얘는 그게 크겠죠. 많이가 많았으니까. 반대라고 적어놓고 끝냈는데, 자, 그 다음에 전압변동률은 어디서 주로 발생하는 거예요?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에서 다운되는 거죠.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 권선 자체가 작기 때문에 떨어질 게 적다는 거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강화가 덜 한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즉 수차의 자속이 이만큼 있다면 얘는 자속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속을 조금밖에 안 넣어놓고 권선을 많이 감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 반작용이 이만큼 똑같이 생겼다 할게요. 전류가 똑같이 흘렀다고. 그러면 얘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이 미비한데 얘는 덩치가 작으니까 이 정도만 들어와도 타격이 좀 있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효율이 나쁩니다. 왜요? 철이 많으니까. 철선은 그냥 고정으로 딱 박혀 있는 거죠. 철선이라는 게. 그럼 터빈은 이 반대로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큰 거. 큰 거는 원래 수차는 자체가 덩치가 커요. 덩치를 키워놔야 물레방아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돌아도 주변 속도는 셀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산에 있는 풍력발전기 날개가 되게 크게 만들어 놓죠. 그 이유는 천천히 돌아도 길이가 길어버리면 세게 도는 효과가 생기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최소한 빨리 그렇게 해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시 그리면 얘는 사이즈가 만약 이게 사이즈가 있다만 하다면 얘는 있다만 하겠죠. 이 간격 공극을 이 간격이라는 당연히 얘는 이 간격이 자체가 커버리니까 공극이 넓을 거고요. 터빈은 원래 작은 애니까 공극도 작겠죠. 같은 비율로
아무리 하더라도 더 큰 놈이라 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당연히 기계 치수도 클 거고. 그다음 출력은 뭐 똑같은 용량이라면 출력은 동일하게 될 수 있을 거고. 이제 이쪽이 포인트입니다. 안정도라는 게 있는데요. 안정도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자전거가 있다. 나 혼자 열심히 타고 가고 있어요. 살짝 오르막길이 나왔어요. 나 혼자 약간 힘 더 써가지고 올라가면 되죠. 근데 이제 내 뒤에 사람이 탔네. 평지는 가는데 오르막길 생기니까 하다가 툭 멈출 수밖에 없겠죠. 즉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은 부하가 언제 걸리고 떨어지는 건 쓰는 사람의 마음이라서. 그래서 갑자기 부하가 탁 걸린다거나 부하가 딱 탈락됐을 때, 즉 계속 꾸준하게 밀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덩치 자체가 크니까 관성이 크다는 거죠. 관성이 크니까 막 부하들이 변동을 하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쫙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거고, 얘는 작기 때문에 조금만 몰라 타고 그러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가 얘는 크다. 뭐 과부하 내량이 크다. 그래서 약간 이거 뻥치게 하면 출력이 약간 높다. 이렇게 버티는 힘이 크니까 그 의미로 출력을 쓴 겁니다. 다음에 비싸다.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출력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화력발전소는 뭐 땅 몇 개 만들고 붙이고 하면 되는데, 수력발전소 만들려면요, 토지보상부터 해서 어딜 수모를 하니 어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락전류가 크다는 말은 얘랑 같은 거예요. 사고가 나더라도 발전기가 용량이 휘날리면 멈춰버립니다. 혹시 그런 거, 혹시 차도 그럴 거예요? 차도 엔진이 다 꺼질 거예요. 안 그런가요? 과적을 하면 타가득을 안가? 그런데 발전기도 멈춰버립니다. 자기 출력보다 더 많이 걸어버리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기억도 안 나네. 순환 정전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발전소 돌아가면서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아니, 발전소가 아니라 지역별로 전기 끊어버린 거예요. 돌아가면서. 만약 발전기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올스톱 돼버리면 망쳐 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기 차단.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기 과부하 걸리면 멈춰버리니까요. 발전기 예를 들어서 세 대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계치까지 딱 걸려 있어요. 한 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대도 그냥 자연스럽게 빠락 넘어갑니다. 계속 세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차가 몇 초라도 더 버틴다는 거예요. 수력발전소 수차가. 그 얘기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문제 풀고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밥 먹고 했으니까 이충수님부터.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축이 항상 주자속 축과 수직이 되면서 좌변 왼쪽에 있는 주자속을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켜 편저작용을 하는 전기자 반작용. 무슨 말이죠? 머리 아파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여튼 증자 감자 나왔으니까 딱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샥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그림 그리면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얘가 주자속, 계좌자속이고요. 그러면 이제 얘보다 항상 전압은 항상 이렇게 떠요. 전압은 항상 이렇게 뜰 거고, 이제 이게 기본 그림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라는 거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수직이니까. 얘가 주자속이니까요. 수직이니까 이 라인에 열렸다는 얘기고, 이 라인에
전류가 이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석도 이 라인에 걸려 있겠죠. 이 전기자 전류가 받는 자석도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러면 뭐 자석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석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돼. 직류기가 똑같아요. 이 상태는 직류기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무슨 작용이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만나면 직측반작용. 이렇게 만나면 횡측반작용이다. 그리고 직육에서는 이렇게 틀어지는 것까지 해서 이 틀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편자. 그래서 이제 편자가 있으면 그것도 답이 되는 거고 편자도 없으니까 그냥 교차자와 이렇게 하고 퉁치시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막 뭐라고 해도 이 어려운 말들이 이 그림을 해서 계속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부님 무게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딱 그려놓고 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면은 R만 있는 부하죠. R만 있는 부하. 전압과 동상이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이면은 저항은 R만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횡축반작용 혹은 편자작용 혹은 교차자와까지 횡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차는 혹시 크로스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게 진상인가요? 지상인가요? 이게 전압이 여기 있으니까 전류가 빠른가요? 전압이 빠른가요? 얘가 더 빨리 앞에 있는 거죠? 얘보다 진상이라는 거예요. 즉 부하가 콘덴서라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자석이 늘어나는 거니까 증자.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가 있다면은 얘는 전압보다 90도가 늦는 거니까 L부하일 거고 아니 감자. 그래서 증자, 감자, 교차자. 포화는 뭐예요? 초심 포화된 거. 발전기 돌릴 때 뭐 그런 이야기일 거고요. 다음 3번에 이상원님.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존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기가 통할 때의 반작용 기자료. 지금 전압이 여기 있으니까 전류 여기 있다는 거죠. 90도 늦는다는 거니까. 그냥 그림 그리니까 바로 감자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우명섭님.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도 기준보다 8이 라디안 앞선 경우의 전기자 반작용은 전압이 여기 있으니까. 전압은 주사석보다 90도 늦게 떠 있으니까 여기보다 90도 앞에 있으면은 증자. 오정근님, 예. 공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사항. 전기자 반작용.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전류가 이렇게 가느냐, 뭐 당연히 이렇게 갈 수도 얼마든지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가장 구별하기 쉬운 게 90도일 때, 극단적일 때를 표현으로 삼는 거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역률에 따라서 역률이 뭐죠? 역률이라는 것은 P상분의 유효. P상이라는 것은 그냥 공급해주는 전력이 드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열 혹은 운동 에너지 혹은 뭐 빛 에너지 등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걸로 바꾸는 비율을 우리가 피상전력, 아니, 역률이다. 역률이 나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역률이 안 좋다는 것은 안 쓰고 짱 박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저축. 예. 그러니까 무효전력이라 하는 거고, 무효전력은 C나 L에서 쓰는 걸 예. 무효전력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역률입니다. 예. 다음 2번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석 영향으로 감자, 편자 예. 맞는 얘기고, 3번 감자 현상이 발생될 때 반작용 리액턴스 값은 감소된다.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계좌 자극의 중심축과 전기자 전류한 자석이 정기적으로 90도 이를 때 편자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확실한 게 1번, 2번, 4번이니까 3번이 아니다. 그리고 3번이 그럼 왜 틀렸냐? 감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자가 된다는 것은 자석이 줄었으니까 기전력이 줄어들 거고, 기전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손실 본 거니까. 예. 특히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임피던스가 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은 말이 어려우니까 쉬운 걸로 1번, 2번,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6번은 일단 패스 시켜버리고 7번, 8번 쭉 패스 시켜버리고 11번, 11번을 봐야겠네요. 11번에 염찬호님. 전기 발전기 무브와 포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온 부분. 그죠. 무브와 포화곡선이니까 무브하니까 뒤에 그냥 맨땅이라 이거죠. 뒤에 맨땅이니까 여기 전류는 어디서만 나와요? 여기만. 전류는 여기만 있고요. 전압은요 여기 혹은 여기. 근데 이때 이 전압은 무브화 전압이라 할 거고,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무브화니까 전압은 단자 전압일 거고, 전류는 계좌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말을 많이 바꿔치긴 하긴 했지만 다시 무브화 단자 전압이 기전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4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요. 원래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Y결선하고 등 치고 이게 동기발전기의 등가 회로. 회전은 누가 해요? 얘가 하나요? 얘가 하나요? 얘가 합니다. 회전. 얘가 자석이니까. 얘가 회전하고. 얘는 근데 고정 그대로 돼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딱 해서 물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또 순서가 바꾸라고 해서 안 바꿨구나.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서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안숙률님. 예. 우산형 발전기의 용도는 자, 그럼 우산형은 또 뭐냐? 는 거죠. 혹시 그림, 이런 책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그럼 우산같이 생긴 게 어떤 건가요? 수차죠? 예. 그래서 우산형이라고요. 이제 우산형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자석이 들어갈 건데, 자석이 이렇게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얘랑 맞춰주면 좋겠죠, 이렇게. 이 회전하는 거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쉽게 말해서, 얘랑 이제, 여기 돌아가는 각도가 균일하게 좋으니까, 일자로 탁 있는 것보다, 얘랑 똑같이 해서 맞춰주는 게, 예. 그래서 볼록볼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우산 모양이다 해서, 우산형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산형은 수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1번에서 또 4번까지 수차가 어떤 거냐, 라는 거죠. 그럼 일단 조석이 될 거고요. 조석은 2개 있고, 그럼 당연히 수차 돌리는데 소형 쓰면은, 소형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대형으로 고르셔야죠. 수력 발전소니까.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으로. 24번에, 예. 이충수님, 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예, 24번. 단락비가 크다. 이게 수차인지 터빈인지 고르라는 거거든요. 단락비가 크다. 단락비라는 것은 전격전류하고 단락전류 이 관계가 단락비니까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많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사고 났을 때도 굳건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수차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겁니다. 단락비가 크다는 수차니까 수차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 그리고 사실은 24번은 몰라도요. 이건 맞는 말이죠. 단락비가 크면 단락전류가 크다. 예. 그러면 이제 단락전류가 크려면, 전류가 크려면요. 전류가 크려면은 이거니까. 얘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수차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수차는 자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미비하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근아님 25번에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수차다. 그래서 수차의 성질은 바로 안정도가 크다. 크니까 관성이 크니까요. 안정도가 크다. 김성진님 26번.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수차는 임피던스가 작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전류가 크고, 단락전류가 크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강화도 작고, 전압 강화가 작다는 얘기는 전압 변동률이 작다. 중복대석에서 나오죠? 잘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27번에 김한결님. 동기 발전기 공국이 넓을 때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제 공국이 넓다는 게 수차인지 터빈인지 또 골라라 이거죠. 그래서 공국이 넓다는 것은 수차가
안정도도 크고 단락비도 크고 전압 변동률은 작고 여자 전류가 왜 클까요? 즉 계좌 전류가 왜 클까요? 자석이 많으니까. 자석 다 전자석으로 만들려면 전류 많이 넣어줘야 되죠. 네. 나승재님 28번. 전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노드. 그렇죠. 이게 방금 우리 봤던 평가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가 갑자기 탁 튀어나왔다. 그럴 때 있는 임피던스는 리액턴스 중에서 누설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2, 3 사이클 뒤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나온다. 그다음 안 배웠지만 29번에 배창형님. 그래서 무부하선은 철선이죠. 철선이니까. 즉 와리선 확실히 철선 맞고요. 그 다음에 동선은 확실히 또 아니죠. 동선은 부하선이니까. 풍선하고 베어링 마차선을 왜 무부하선으로 집어넣었을까요? 네. 비기증이긴 하지만 답은 우리가 골라야 되니까. 발전기가 돌고 있으면 무조건 생기는 거죠, 쟤네. 발전기 돌고 있으면. 즉, 전류를 쓰든 말든 항상 스탠바이로 해서 공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발생한 손실, 풍선, 베어링 마차선. 그래서 넓게 보면 얘도 무부하선으로 집어, 기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좀 까다롭게 내려고 한번 이렇게 딱 내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30번에 서동명님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공기기 손실에서 고정선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고정선이니까 철선인가요? 동선인가요? 철선이죠. 그래서 답은 1번. 31번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효율은 직류기 때 배웠고 변압기 때 배웠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이란 것은 입력분의 출력, 뭐 규약효율 구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 그러면 전체 손실이 전부하 손실이 1600kWh 34극에 60MVA. 그럼 이 60MVA가 출력인가요? 입력인가요?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VA니까 피상전력이죠. 그럼 일단은 뭐 효율 구하려면 단위는 똑같아야 되니까 킬로와트를 바꾸셔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하면 60MVA가 60메가와트로 바뀌나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피상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상전력이 있는데 얘를 유효전력으로 바꾸려면 피상에다가 역류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면은 48 메가와트. 그럼 얘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출력을 해보시면. 그리고 발전기나 변압기는 표시를 할 때 입력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출력으로 표시를 합니다. 출력으로. 기본 룰은 그러는데 하여튼 이 말 자체가 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 톡톡톡 해주면은 96.7%. 그냥 기본 갖고 푸는 겁니다. 예, 기본 가지고.
다시 이제 쭉 빠진 거 이제 다시 시험도 보셨겠다. 이제 딱 이제 긴장이 딱 풀어지셔가지고 잠이 오기는 오는데 여기구나. 자기 여자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럼 아직도 이 자기 여자라는 말 듣고 내 여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여자가 아니라 사실 맞기는 해요. 내 여자가 맞긴 내 여자가 맞긴 해요. 말한 소리니까 자기이고요. 이때 이 여자가 바로 장녀하다 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긴 거 있잖아요. 여자. 자석을 스스로 자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자기 여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동기 발전기는 자석을 관장하는 애는 얘가 자석을 관장하고 있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자석이 막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발생하느냐? 아까 우리 전기자 반작용 보셨겠지만 증자작용이 있죠. 증자는 순전히 부하가 C가 걸려있으면 증자가 생겨버리죠. 자석이 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발전기의 자기 여자라는 겁니다. 즉 평소에는 이걸 왜 이거 쓰느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한전에서 역률 관리하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도 그런 거고요. 보통 이제 한전이 이렇게 발전 사업자가 발전기를 만들고 쫙 중간에 변연소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딱 뿌려 되겠죠. 전기를 막 써요. 여기서 모터 돌리고 막 삽니다. 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역률 개선한다고 콘덴서를 집어넣어요. 근데 낮에는 열심히 돌아가요. 열심히 돌아가는데 저녁이 되니까 퇴근해버리니까 모터를 땡강 꺼버렸다는 거예요. 모터를 땡강 꺼버리니까 얘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전류가 조금씩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모여가지고 진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전류가 진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증자가 발생하고 증자가 발생하니까 발전기 운영하시는 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발전기 전압이 쑥 하고 올라가 버려요. 발전기 전압이 쑥 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전류가 공급될 거고 그러니까 다시 또 얘가 다시 또 계속 증자를 계속 해보니까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깜빡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 터졌더래요. 전압이 2배까지 튀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전기 자기 여자. 그래서 손도 안 댔는데 귀신이 붙어가지고 발전기가 스스로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를 증가해가지고 전압이 상승하는 거. 그러면 방지책이 뭐냐? 방지책이 발전기 운전하시는 분은 방지책이 전기사 반작용 영향 없는 거. 그게 철기계죠. 철기계는 워낙 자석이 많으니까 쳐들어온다고 해도 뭐 왔어 이렇게 지나가는 셈이고. 그 다음에 동기계는 원래 자석이 작은데 자석이 조금만 쳐들어와도 딱 반응이 민감해져 버리니까 그러게 쓰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계시는 분들은 변압기에다가 C를 죽이는 것은 코일입니다. 코일을 막 넣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는 모터 끄면 콘덴서도 같이 꺼지게 그래서 스위치를 달 때도 그러니까 스위치가 여기 있다 모터가 여기 있다 그럼 콘덴서도 같이 일괄로 이렇게 안 쓰면 자동으로 같이 열려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거 법으로 있어요. 모터를 그래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붙일 때 개폐기 하단에 붙여라. 이유는 설명 안 하고요. 이유가 이거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은 계속 한 겁니다. 전압 변동률 계속 한 거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즉
발전소 발전소 출입구에서 전압이 높을 거고요. 말단에서는 쭉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일반적인데, 어느 날 봤더니, 페란티 현상은 이거죠. 발전기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려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얘가 바로, 페란티 현상이라고 해서, 페란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안 믿어지죠?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선로는 항상 계산하기 편하게 3, 4, 3옴, 4옴, 3옴, 4옴이라고요. 여기 100V를 할게요. 100V. 자, 여기에 전류가 여기서 전류가 지나간다 할게요. 이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이라 할게요. 10 암페어. 10암페어인데 하필 90도 진상. 그럼 여기 전압가가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전압가가 얼마인지. 여기 전압가가 얼마인가요? 얼마 나오나요? 전체 합은 50입니다. 50이, 당연히 50이겠죠? 그럼 어차피 이거 5옴이니까, 5, 4, 3, 4, 5니까 5에다 19 하니까 50이 되는데, 이 방향성이 있어 버리니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막 그냥 벽의 용도라고 하면 되고요. 벽의 용도라고 하고.
3, 4호가 없는데 그쪽 병원 가지고 전화도 해주면 전화가나요? 소식? 전문단체 이게 필요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고 머릿속에는 입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맨날 지금 내가 뭐지 이게 알아? 일단 지도는 나가야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되는 안 되고. 그래도 나가야 되니까 이걸 저 3년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 6개월 40일 만에 하고 40일 만에 하는 거예요. 3년 과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 젊은 애들도 그걸 어려워하는데 우리 어떻게 쫓아가겠어? 배우는 거 걔는 그치 한 일주일 만에 이거 가봐도 10개만 좀 진짜 잘하는 거예요. 배운 거 쫓아가는 것도 진짜 더군다나 오늘 이 배워가지고서는 또 8개, 9개만 잘 맞아서 젊은 쉽게 돼서 그런 거. 아니 시험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나와야 안 돼요. 근데 기출 문제 목표 지금 다 기출 문제를 지금 요즘 다 예.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 쉬운 걸 해서 해주시면 광범위하게 또 광범위 그 나쁘니까 찾아보는 시도가 된다고 아니 40일 안 나오시고 내 모험도 또 앞으로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뭐 아직 기다린다고 내일 깜짝이야 뭐. 친구 중심 잘하는 어디 찍는 거예요? 중국집. 아니 여기 사전 사거리에서 동서를 가다 동서를 사거리 가다 보면 왼쪽에 동문수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아니 그게 거기가 요리쪽으로 유명한 곳이 하나예요. 세대된 사거리에서 566 쪽으로 네, 가다 보면 동문수라고 있어요. 무슨 곳이? 동문수. 굳이 말고 내일 도시락하고 마세요. 다 먹고 중국집은 요리집으로 유명한 곳이 하나예요. 네가 좋아하게 소주를 먹나? 먹는 거에 제일 유명한 진짜 제 친구가 신장식을 갖고 먹는 걸 안 먹어요. 진짜 신장식을 배우는 거 뭐 포카리스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픈데도 이 형은 먹는 거 잘할 수 있거든요. 먹는 거 진짜 좋은 거야. 네. 이거 얼마나 사람 살아가는 것 중에서 먹는 게 얼마나 그 쪽이 큰 점이잖아요. 그 욕심 중에서 먹는 욕심이 상당히 커요. 당뇨나 이제 심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잠이 와가지고. 이거 신나서 진짜 긴장이 풀려서. 선생님 또 이제 시험 없죠? 평가 시험 또 있어요? 어쨌든 알죠. 아, 7점에서 성적이 좋으면 안 보는 거고 성적이 안 좋으면 또 한 번 봐야 돼. 평가가 절반 이상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부터 다 진도가 많이요. 과정이라서 이상 어쨌든 12개는 맞아야 진도가 높습니다. 내일 또 띵이는 한번 나와보고 어느 정도 아는 게 제대로 썼으면은 한두 개 되는데 몇 개 없으면은 어차피 한두 안 되면 하니까 아니 그
그거 한도 맞아요. 녹지기니까 막 자는 당연히 까먹었어요. 그게 아니 정상인 사람도 밥 먹고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면 잠이 지금도 파악을 당뇨 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잠이 오고 혈당 막이 올라가고. 9개 맞지. 그래요? 그 사람 뭐 이게는 뭐 저는 목표가 9가지 있으니까 당연히 좀 강한 정보는 많이 맞춰요. 지금 다른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혈당 올라가고. 진짜 파고 들어야 되겠죠. 판단할 수가 어렵죠. 네. 판단할 수가 어렵습니다. 설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숫자 단위가 비슷하게 계속 걸리니까 그거는 근데 처음에서 듣기는 편하셨을 거예요. 할수록 이게 단어가 헷갈려서 아니 이게 글자 하나만 틀리면 헷갈려요. 아는 것 같은데도 시간에 자세히 보는데도 저기 비비고 어려운 거 같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글자 하나가 지금 이거는 처음에 들어가는 5개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할 뜻이 있거든요. 살기는 처음에 부드러운데 뒤로 갈수록 답답하고. 강아지도 초등학교 3년이면 풀을 얻는다는데 이게 아, 이 풍어로는 요새 서당계 3년이 아니라 식당계 3년이 라면을 끓이는데. 우리가 실제 수업 일수로는 오늘까지 해서 22일째입니다. 그건 사람이잖아요. 개가 아니고. 한 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통 오면은 거의 끝날 때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날 때쯤. 시험은 다음에 다 보고 나면. 원래 이걸 마지막에 개강한다고 했었는데 인원이 뭐 없어서 그랬나 1월 20일로 했으니까 우리 강의 시간이 더 짧아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 12월까지 했어요. 아니 2월달에 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시험은요?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늘리니까. 그러면 이제 안 해요. 두달 남았네. 수업 이론 수업 다 끝났어. 두달 남았네. 그 달마다 다 잊어버려. 절대 안 그래. 짧은 게 더 나아요? 이게 빨리짝 치는 게 심적으로는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다음에 보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예민자는 어려우니까 냅둬버리고 포인트는 뭐냐? 올라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페널티다. 영양소 부하가 올라가면 실제로 올라가요. 오히려 반응적이 더 전환이 높여서 역전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조. 난조는 그냥 이름만 쓸게요. 이건 전동기 할 때 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 할 때. 그게 이해가 훨씬 빠르니까요. 난조라는 용어하고 용어만 보시게요. 난조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동건선이라는 표현이 있고 난조, 제동건선 거의 이건 국룰이라서요. 난조 나왔다 하면 답은 제동건선. 설명은 전동기 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운전 시 안정도, 즉 외부에서 뭐 난리를 치더라도요. 자전거를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를 운전하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 올라탄다거나 앞에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도 안 넘어지고 자꾸 버티고 올라가는 그걸 우리가 안정도라고 하면 되고요. 즉 자전거로 따지면 결국은 뭐 이거 얘가 부하 전류가 늘어나면 발전기는 힘들어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늘어나도 안 힘들게 하려면 발전기 스스로 이 값 자체가 작으면 원래 용량이 100A짜리인데 100A고 10Oh짜리고 1000V 할게요. 원래 이건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가 더 작아버리면
이 상태로 얘는 200까지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애죠. 근데 그냥 10으로인 것처럼 하고, 아니 5인 것처럼 하고 10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정도가 좋은 거겠죠. 예를 들면, 네. 쉽게 말해서 원래 2톤 차인데 1.5톤, 0.5톤 차인데 그냥 1톤 차다 하고 달려버리면 안정도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도가 좋다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작은 게 안정도가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수차가 안정도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작을 것. 작다는 말은 전류가 훨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갑자기 회계망측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정상 임피던스니, 영상 임피던스니, 역상 임피던스니, 이런 회계망측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모터 돌리다가 평소에 모터가 잘 돌아가는데 부하도 똑같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모터가 갤갤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원인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원래 잘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반대로 돌리려는 어떤 성질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갤갤갤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원래 정회전이 돼야 되는데 역회전 걸리면 더 갤갤갤 하겠죠. 그래서 그 역회전의 의미를 그냥 역상 임피던스다 이렇게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네가 크다는 얘기는 저기 병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병이 많은 거니까. 고장시는 고장났을 때 얘네들이 커지면 좋은 거예요. 치켜서 개개거리면서 뒤로 꺾어서 멈춰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려운 개념이라서. 하여튼, 얘가 좋은 거고, 좋은 것은 작으면 좋고, 안 좋은 것은 크면 좋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프라임이 있으면 관성이 크니까, 그렇다 하는 거고. 4번도 쉽게 이건 소공이라는 거. 빨리 응답한다. 예를 들어서, 부하전류를 많이 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자전류를 많이 주면 되겠죠. 빨리빨리 반응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조속기라는 것은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발전기를 돌려주는 원동기가 있겠죠. 이 원동기의 속도를 조정해주는 게 조속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발전기가 막 푸달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료를 더 태워서 힘을 계속 유지시켜준다거나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부하를 별로 안 써요. 연료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부하 안 써버리면 빨리 들겠죠. 그럼 연료 약간 줄여주고 연료량으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조속기라는 거. 조속기를 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거 자동차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연료 많이 태우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죠. 대충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저기 없구나. 안 풀었던 것이 출력도 하나 있었죠. 출력. 맨 앞쪽으로 가야죠. 출력.